이번 영상에서는 GLM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GLM 라이브러리는 벡터와 매트릭스 계산을 위해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고요. 오픈소스라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GLM이라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오픈GL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GLM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C++ 프로젝트랑 연결하는 과정은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부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영상에 대한 링크는 아랫부분에 설명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 예제에서는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 C++ 프로젝트가 생성되어 있고 GLM 라이브러리를 연결시켜 놓아서 사용하는데 문제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위해서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코드를 이용해서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A라는 변수는 벡터네요. 3차원 벡터인데 1, 2, 3 이라고 값이 되어 있고 B라는 벡터는 4, 5, 6, 그 다음에 S는 스칼렛 값인데 0.5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아래 보이는 11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해볼 실습입니다. 그럼 먼저 GLM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 3차원 벡터 두 개를 먼저 선언해 보겠습니다. GLM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써주고요. 여기에 다양한 클래스들이 디파인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vector3라고 하는 클래스가 3차원 벡터를 저장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A라고 해주고요.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두 번째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S는 스칼렛 값이니까 그냥 플로트라고 해서 S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세 가지 변수의 값을 넣어줄 때 S는 쉽죠. S는 0.5F 이렇게 넣어주면 S라는 변수에 0.5라는 숫자를 넣는데 뒤에 F를 붙여주는 이유는 C 언어에서 F를 붙여주는 이유는 이게 플로트 값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A랑 B도 한번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A라고 치고 점 해보면 여러 가지 멤버 변수들이 나오는데요. X 값을 넣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A의 X는 1.0F, A의 Y는 2.0F, A의 Z는 3.0F 이렇게 넣으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A가 1, 2,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1, 2, 3의 값을 세팅한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일단 먼저 다 세팅을 해볼게요. B라는 벡터도 3차원 벡터니까 X, Y, Z 값이 있겠죠. X는 4.5 이렇게 라인을 복사해서 빨리 처리해 보겠습니다. 5, 6 자, 잘 들어가는지 보려면 한번 표준 출력으로 출력해 보면 되겠죠. C++에서 출력하는 방법은 std cout 이라는 표준 출력 객체를 사용하면 되는데 화살표 두 번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먼저 S부터 출력을 해볼게요. S라는 값은 S라는 변수에 있는 값이다 이렇게 하면 출력해 보는 거죠. std enda를 붙여주면 마지막에 줄 바꾼 문자가 되겠습니다. Ctrl F5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는 거죠. 결과를 보면 S는 0.5 원하는 대로 출력이 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S는 A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해보면 Ctrl F7 해서 컴파일을 해볼게요. 했더니 오류가 나는군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 cout이라는 표준 출력 객체는 기본적으로 프리미티브 타입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이란 인테저, 플로트 등등과 같이 C 언어에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타입을 말하는 거고요. 그 외에 출력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클래스 객체 중에 클래스 내부에 cout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출력될 건지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류가 난 거 보니까 이 벡터3라는 클래스는 cout을 사용해서 출력할 때 출력하는 방법이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것 같군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죠. a의 x 따로 출력하고, a의 x는 프리미티브 값입니다. 이 플로트 값이죠. 출력하고 한 칸 띄우고 a의 y 출력하고 또 한 칸 띄우고 a의 z 출력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없이 되겠죠. 컨트롤 F5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1, 2, 3 이렇게 출력이 잘 되었네요.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해서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출력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 따로따로 변수를 코딩해 주는 게 불편하니까 조금 더 쉽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GLM 라이브러리에는 벡터나 매트릭스 클래스 변수를 문자열 형태로 바꾸어서 출력을 쉽게 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GLM toString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a라는 벡터 변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 toString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이 a에 있는 값을 보고 이 값이 숫자 3개가 아니고 문자열로 표현이 되도록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 주겠죠. 문자열은 캐릭터형은 이제 cout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 컨트롤 F5를 다시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군요. 벡터3하고 갈라하고 1, 2, 3 갈로 닫고. 어쨌든 원하는 값이 출력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 더 고쳐볼게요. a는 이라고 하고 이 값이다 이렇게 출력해보고, b도 출력해보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toString에 b라는 변수를 넣으면 b의 값을 이용해서 스트링을 만드니까 위에 a를 넣었을 때랑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네, a와 b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3가지 변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값을 최초에 어사인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하는데요. 변수의 값을 최초에 어사인하는 걸 초기화라고 하는데, 이 초기화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처럼 변수의 이름을 먼저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 라인에서 값을 이렇게 초기화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죠. 당연히 플로트인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는 0.5f 이렇게 해주면 s라는 변수를 만들자마자 0.5라고 값을 초기화해 준 거죠. 그럼 아래 있는 줄을 지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이 벡터3라는 클래스도 객체를 선언할 때, 객체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화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벡터 클래스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GLM 라이브러리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러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괄호를 열어서 생성자에 어떻게 쓰면 되냐면 0.1f 값을 3개를 차례대로 써주면 됩니다. 0.0f 0.0f, 5.0f, 6.0f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아래 있는 것을 지워도 되고요. 조금 전에 했던 코드랑 결과는 완전히 똑같을 겁니다. 컨트롤 F5에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보시면 결과가 똑같죠. 이렇게 하면 코드의 라인이 줄어들어서 훨씬 더 간결한 코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하면 이 벡터3라는 클래스의 객체는 값을 어사인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a.x에서 x의 값을 넣는 방법이 있었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가지 코드를 써볼 텐데 다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x, y, z 멤버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 것이랑 또 다른 방법으로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a가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3개의 인덱스 0, 1, 2를 사용해서 각각의 숫자를 넣었을 때 그 값이 a.x, a.y, a.z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a.r, g, b, x, y, z 대신에 r, g, b라는 멤버 변수의 값을 넣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주려면 여기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네. a라는 3차원 벡터의 값을 어사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사인하거나 참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x, y, z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배열 사용하듯이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를 사용해도 결과가 똑같고, 그 다음에 r, g, b라는 멤버 변수를 사용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3차원 그래픽스 프로그램에서 3차원 벡터가 가지는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치를 나타낼 때는 x축, y축, z축 값이기 때문에 x, y, z라고 변수를 써주면 훨씬 코드가 직관적으로 보일 거고요. 똑같은 값이지만 이 3차원 벡터가 색깔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라 값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칼라 값이 RGB 3개니까. 이 경우에는 변수 이름도 RGB라고 해주면 전체 코드가 읽기에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이 변수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RGB라고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컬러를 의미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맞춰서 의미에 따라서 코딩을 하라는 뜻이지요. 자, 변수 선언하고 이제 어사인하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S 곱하기 A 더하기 B네요. S는 스칼라고 A와 B는 벡터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나면 결과도 3차원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저장할 변수를 먼저 선언하자면 3차원 벡터니까 3차원 벡터라고 하고, 첫 번째 문제 답이니까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두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계산된 결과를 넣어 볼게요. S 곱하기 A 더하기 B. 한번 출력해 볼게요. std cout. 이번에는 SA 플러스 B의 결과니까 이렇게 설명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벡터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glm toString이라고 쓰고 A1, 그 다음에 줄 바꿈 문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기 변수 값을 출력한데, 그 출력하고 난 다음에 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F5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SA 더하기 B는 이런 값이다. 이런 값이 맞는지 손으로 한번 계산해보고 확인해보면 되겠죠. 네, 제가 대충 보기에 맞는 것 같군요. S 곱하기 A 한 다음에 B를 더하면 이 값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A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네요. A의 길이를 구하면 값이 스칼라가 되죠. 그래서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플로트라고 선언하고요. 길이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glmn요. 그걸 사용해 볼게요. 그 함수 이름은 length입니다. 그리고 a를 넣으면 길이가 계산이 되어서 a2라는 변수에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한번 출력해 보죠. 이렇게 a의 길이이고, 당연히 플로트 값을 출력할 때는 glm toString 이런 거 필요 없겠죠. a2라고 해보고요. 여기까지만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출력하지 않고 문제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SA 더하기 B는 4.56, 7.5이고 A의 길이는 3.74166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A 빼기 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인데, 이번에도 길이니까 그 결과는 스칼라 값이 될 것이고, A 빼기 B를 length 함수 안에 넣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그러면 출력할 때도 a 빼기 b는 무엇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번째 문제는 a 빼기 b 위에 이렇게 hat 기호가 있는데 hat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normalize 하라는 뜻입니다. 기리가 1이 되는 벡터로 바꾸라는 뜻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normalize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벡터가 나오니까 그 결과를 담을 변수를 다시 벡터3로 선언을 해주고 네 번째 답이고 그 다음에 a 빼기 b라고 먼저 써놓고요. 이 normalize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이번에도 이미 구현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glm에 normaliz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변수로 받아진 벡터의 길이를 1로 바꾸어서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출력 한번 해볼게요. a 빼기 b를 normalize인데 기호가 따로 없으니까 이런 기호를 그냥 우리가 정의해보죠. 이게 normalize 기호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네 번째 답을 썼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a 더하기 b를 normalize 한 다음에 그것의 길이를 구하지요. normalize 한 다음에 길이를 구하면 길이가 1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같이 구현을 해봅시다. 여기 문제가 있네요. 벡터 값이니까 toString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다섯 번째 문제 a 더하기 b의 normalize 그 다음에 길이를 구했을 때 최종 결과는 다시 플로트에 저장되는 거니까요. 플로트 이렇게 하고 a 더하기 b를 normalize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그대로 다시 length라는 함수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가 해결되어서 값이 A5대로 갈 거고요. 여섯 번째 문제는 A와 B의 닷 프로덕트를 구하시오네요. 닷 프로덕트의 결과는 또 스칼라 값이죠. 그래서 플로트 값을 받아놓고 glm 함수 중에 dot, 닷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가 닷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파라미터가 두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겠죠. 당연히. 다섯 번째 문제와 여섯 번째 문제도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해 볼게요. 다섯 번째 문제는 a와 b를 더한 다음에 normalize 한 다음에 길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a와 b를 더한 다음에 normalize 한 다음에 길이를 구하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A5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는 닷 프로덕트라고 했는데 닷 프로덕트 기호는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닷 A, B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A6에 들어있죠. 여기 뒷부분 줄을 좀 맞춰볼게요. 계속 줄을 맞추면 혹시라도 오타가 났을 때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본인이 보기 편한 대로 항상 코드를 정리해 가면서 코드 짜는 버릇을 들이면 버그를 만드는 횟수를 훨씬 줄일 수 있죠. 일곱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어떤 각도냐면 오른쪽에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사이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이각입니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각도를 세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세타를 파라미터로 하는 코사인 값,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코사인 세타도 플로트형이 되는 거고, 네.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닷 프로덕트의 값에, A와 B의 닷 프로덕트 값에 나누기 glm length A의 길이랑 곱하기 glm length B의 길이를 곱한 것을 A6에 나눠주면 됩니다. A6는 닷 프로덕트죠. A와 B의 닷 프로덕트인데요. 왜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한번 출력하는 코드도 만들어 보면
그냥 세타라고 이렇게 할게요. 코사인 세타 A7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문제와 9번째 문제는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B와 A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시오 입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는 결과가 다시 3000 벡터가 나오니까요. GLM 벡터 3라고 선언하고 8번째 변수의 값을 넣는데 GLM 크로스 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파라미터 두 개를 넣어주면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계산이 되는 거죠. 아이고 이건 지웁시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순서만 바꿔줘서 계산을 다시 하면 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는 위치를 바꿔서 계산할 때 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크로스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결과는 다를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출력하는 코드를 미리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도 크로스라고 이렇게 하죠. 그냥 A, B 결과는 A에 있는데 이게 스트링으로 고쳐야 되니까 GLM to string A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쳐주면 A9의 값도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는 n의 노멀라이즈 된 거, 그러니까 단위 벡터 n을 구해보시오 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n은 무엇이냐면 오른쪽 그림에 설명이 있는데 a라는 벡터와도 수직이고 b라는 벡터와도 수직인 어떤 벡터 n이 있다고 했을 때 이 n을 구하시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해시 기호가 있으니까 길이가 1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단위 벡터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인 벡터는 3차원 공간에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거나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가거나 동일한 직선에 있지만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죠. 어쨌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벡터 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 값을 그대로 노멀라이즈 하면 됩니다. 노멀라이즈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사실은 항상 3차원 공간에서 A라는 벡터에도 수직이고 B라는 벡터에서도 수직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길이가 1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노멀라이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인 세타를 구해보시오 했습니다. 사인 세타는 이 플로트형에 들어가야겠죠.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이번에는 GLM length 길이 한 다음에 A와 B의 크로스 프로덕트 그리고 여기에 다시 나누기 A의 길이와 B의 길이를 곱한 값을 해주면 그 최종 결과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왜 이렇게 계산되는지는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A10과 A11 값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지막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면 좋으니까 두 줄을 이렇게 복사해서 고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10번째 문제는 n을 구하라는 거였으니까 n 이고 값은 A10에 있고요. 11번째 문제는 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였으니까 사인 세타라고 적어주고 그 값을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A11에 있죠. 자, 저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컨트롤 F5를 눌러서 컴파일과 링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실행까지 자동으로 되도록 해보았습니다.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마 손으로 풀어서 확인해 보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은 크로스 프로덕트에 A와 B를 했을 때랑 B와 A 순서를 바꿔서 계산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만 바뀌어 있죠. 이렇게 넣었으면 답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값이랑 사인 값은 당연히 0, 아니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숫자가 나올 수 있죠. 최소치와 최대치가 그렇죠.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은 뭐 어쨌든 그 사이 범위가 아닌 밖에 더 큰 값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아니면 더 작은 값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코드에 문제가 있거나 실수가 있다는 거니까 한번 무엇이 잘못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넣었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으면 아마 문제없이 코딩이 된 결과일 것입니다. 자,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그림을 봅시다. 이번에는 포인트가 5개가 있습니다. 0번부터 4번까지. 이 포인트가 3차원 공간에 그려보면 이렇게 집 모양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포인트를 전부 다 트랜스폼 하고 싶습니다. 트랜스폼 하고 싶은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45도, Z축으로 45도 돌리고 그 다음에 Y축으로 2배 크게 하고 마지막으로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시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 5개의 점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계산해 보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출력해 놓은 결과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줄바꿈 문자만 넣어놓고요. 변수를 이번에는 벡터 변수를 5개를 선언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glm 벡터 3 p0 p1 또는 같이 붙여서 p2 p3 이렇게 5개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코드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배열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벡터 3가 5개 생기고 각각은 인덱스로 참조할 수 있죠. P1, P2, P3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칠 게 있는데 벡터 3를 하고 하지 않고 벡터 4로 할게요. 우리는 호모지니어스 코오디네이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는 숫자를 4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4차원 행렬을 곱해서 트랜스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해뒀고요. 5개의 값을 이제 초기화 시켜줘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P의 첫 번째 값에 X는 0, P의 첫 번째 값에 Y도 0, Z도 0. 다시 복사해서 P의 그러면 두 번째 값의 XYZ는 200, 2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00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코드가 아래로 길어지면 불필요하게 아래 위로 돌아다니면서 봐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많이 불편합니다. 네, 보시면.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는 한 가지 방법,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자마자 뒤에 값을 초기화해주는 방법이 있죠. C나 C++에서 다 가능한 일인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값을 초기화 시켜 볼게요. 자, 클래스 이름을 줬고 생성자를 바로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C 언어의 문법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한번 공부해보면서 코드를 어떻게 하면 C 언어에 있는 모든 문법을 다 사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면 어떤 코드가 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면 숫자가 4개가 되어야 되는데 3개만 넣어서 지금 에러가 난 것처럼 됐네요. x, y 값, z 값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4차원 벡터로 선언했을 때 네 번째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번째 값은 전부 다 1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곱하기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하고 설명을 했었어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하면 5개의 값이 있는데
5개의 3차원 벡터 값이지만 숫자를 3개씩 선언해서 넣는 게 아니라 4개까지 넣었어요. 네 번째 숫자는 전부 다 1이 되었습니다. xyz1, xyz1, xyz1 이렇게 5개의 P0부터 P4까지의 벡터 변수를 써냈고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배열로 했을 때 한 가지 장점은 포문 등을 이용해서 일괄 처리 비슷하게 코드를 짤 수 있다는 거죠. 출력하는 시아웃을 쓰고 그 다음에 P라고 먼저 출력하고 인덱스 번호를 쓰고요. 이퀄 기호를 쓰고 마지막으로 glm toString p i 번째 이렇게 하고 줄바꿈 문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컨트롤 F4를 눌러서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위에 첫 번째 실험했던 여러가지 계산 결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새로 출력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P0의 값, P1의 값, P2의 값, P3의 값, P4의 값. 네, 문제없이 입력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할 일은 이 각각의 P에 대해서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45도 회전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스케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만큼 X축으로의 트랜슬레이트를 적용시켜 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호모지너스 코디네이트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4차원 행렬을 만들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4차원 행렬은 클래스 이름이 MAT4입니다. 첫 번째 행렬은 R 이라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트랜스폼이 로테이션 45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4차원 행렬이니까 숫자가 14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14개의 숫자를 어떻게 하나하나 세팅을 해주냐. 가장 단순한 방법은 여기에서는 이중 배열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값은 R 0, 0 이렇게 해서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의 값은 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6개 숫자를 다 넣다 보면 쉽지 않겠죠. 어렵습니다. 뭐 귀찮죠. 그리고 우리가 배워서 다 알고 있지만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걸 어쨌든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 넣어야 되겠죠. 코사인값, 뭐 사인값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glm에서는 이 4차원 벡터를 만들어주는 여러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들 중에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4차원 행렬을 만들어주는 함수, 스케일에 해당하는 4차원 행렬을 만들어주는 함수, 트랜슬레이트에 해당하는 4차원 행렬을 만들어주는 함수 등등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함수가 뭔지 하나씩 볼게요. 자, 아래 그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받아 넣겠습니다. 그 함수 이름은 첫 번째 행렬을 만드는 함수 이름은 rotate 이고요. 파라미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각도, 두 번째 파라미터는 axis, 회전축입니다. axis. 네. 자, 그러면 각도를 한번 써볼게요. 각도라는 앵글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45도라고 했기 때문에 45라고 쓰면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 45는 디그리 값입니다. 디그리 값은 0에서부터 360도로 정의되는 거죠. 한 바퀴 돌면 360도이고요. 절반까지 오면 180도. 그런데 glm에서는 디그리 값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라디안 값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glm에 radians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디그리 값을 넣으면 변환해서 라디안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45도 디그리 값은 라디안 값으로 고치면 얼마인가요? 4분의 파이 뭐 이렇죠. 4분의 3.14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함수가 라디언스입니다. 그럼 앵글은 라디안 값으로 반드시 이렇게 넣어야 되고요. 엑시스는 어떻게 넣냐면 3차원 벡터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유닛 벡터여야 합니다.
길이가 1인 3000 벡터인데 방향만 나타내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회전축은 종류가 Z-axis라고 했어요. Z축 방향으로 그냥 쭉 뻗어 있는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겠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Z-axis는 0, 0, 1 이렇게 하면 길이가 1이면서 Z축 방향으로 뻗어 있는 엑시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복사해 넣어 볼게요. 그 4차 행렬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std 이번에도 glm to string 한 다음에 r 이라는 행렬을 이렇게 넣으면 문자열로 고쳐서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실행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출력하기 전에 여기 p 값을 다 찍고 난 다음에 줄바꿈 문자를 하나만 출력할게요. 그러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p0부터 p4까지가 출력된 다음에 행렬 4행 4열 행렬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되겠죠. 이 값들이 잘 계산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R이라는 행렬은 Z축으로 45도 회전시키도록 가는 행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뒤에 스케일도 해야 되고 트랜슬레이트도 해야 되지만 하기 전에 이 R이라는 행렬만 가지고 트랜스폼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하면 5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쉽겠죠. 자, 먼저 계산 후에 결과를 출력할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복사한 다음에 여기 포문에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pi의 값을 업데이트 해 주는데 원래 pi 값에다가 곱하기 r이라는 행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곱하기를 할 때 반드시 왼쪽에 곱해야 됩니다. 벡터가 오른쪽에 가고 행렬이 왼쪽에 가야 돼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곱하기를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 되냐면 pi에 있는 값을 z축을 기준으로 45도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한 후에 좌표값이 다시 pi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출력해 볼게요. 다시 컨트롤 F5를 눌러서 네, 원래 값이 이렇게 000, 200, 220, 130, 020 이렇게 있었는데 45도 회전한 다음에는 000, 1.4, 뭐 2.4, 14, 그 다음에 0, 2.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네, 뭐 컴퓨터가 계산을 했으니까 잘 맞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케일과 트랜슬레이션도 계속 해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 행렬 R을 만드는 과정을 한 줄로 바꿔버리겠습니다. 단순화되게. R이라는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로테이트 행렬을 만들어 놓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고 각도가 앵글 라디안 값으로 가야 되니까 glm 라디안스 그 다음에 45도라고 해주고요. 첫 번째 값은 앵글이고 두 번째는 엑시스인데 Z-엑시스니까 바로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생성자로 호출해주면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리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리하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들을 다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음 행렬은 스케일에 관한 행렬인데 스케일에 관한 행렬을 만들어주는 함수는 이름이 스케일이고요. 파라미터가 한 개인데 이번에는 glm vector 3 클래스의 객체이고요. 그 값은 첫 번째 값은 x축으로 얼마 확대할 것인가, 두 번째 값은 y축으로 얼마 확대할 것인가, 세 번째 값은 z축으로 얼마 확대할 것인가. 1, 2, 1이라고 넣으면 x축으로는 한 배 확대하라고 그러니까 확대하지 않는 거고요. 2는 y축으로는 2배 하라는 거고 z축으로도 1배 하니까
확대하지 말라는 거죠. 네, Y축으로만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하는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라는 행렬은 이동을 하는 행렬로 정의를 할 텐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translate라는 함수고요. 이 함수도 스케일 함수랑 유사하게 파라미터가 벡터 3 클래스의 객체 한 개만 받습니다. 첫 번째 x값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킬 것인가, y값은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킬 것인가, z축은 z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킬 것인가. 문제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시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p1의 값에다가 처음에는 r값만 곱해줬는데, r과 p1이 곱해진 그 결과에다가 다시 스케일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r의 왼쪽에다가 s를 곱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다가 다시 트랜슬레이션을 적용시켜야 되니까 t를 곱하면 결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Ctrl F5. 네, 계산 결과가 나왔네요. 원래 값은 이와 같은 값이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다음에 값은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네, 계산 결과가 나왔네요. 맞을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계산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 P라는 벡터는 클래스가 이제 벡터 4입니다. 4차원 벡터입니다. 사실 4차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일 오른쪽에 값이 1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제한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 좌표 값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결과를 출력해 줄 때 뒤에 1이라는 숫자가 굳이 계속 출력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이 P라는 변수를 다시 3차원 벡터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이때 캐스트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P라는 객체를 다른 타입으로 바꿔주겠다. P는 원래 벡터 4 타입인데 벡터 3 타입으로 바꿔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앞에 갈로에서 바꿔주고 싶은 타입을 써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출력됐을 때 벡터 3 타입으로 바꿔줘서 출력이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이라는 숫자들이 다 빠져버렸죠. 1은 사실은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에서 행렬이랑 계산할 때, 4차원 행렬이랑 계산할 때 사용되기 위해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 결과에서는 출력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GLM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